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던 그 전종혁 씨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에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죠. 트롯 가수 3년 차입니다. 전종혁 씨 이야기 맞고요. 어디서 데뷔를 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쟁쟁한 실력자들이 한데 나와서 대결을 했던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데뷔를 했고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어. 낮에도 밤에도 불러만 주면 달려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와. 뭐 예를 들면 노래교실에서 불러주면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 분위기에 팬 서비스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있는 일정으로 전화가 띠링띠링 이렇게 울리면 잘 보고 있다가 목적지가 찍힌 그곳으로 또 달려간다고 아이고 합니다. 또 막 그 사이에 또 행사 오라고 막 섭외 전화 오라고 하네. 와 대박 사건.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잠깐만. 바로 수락해줘야 돼요, 이거. 와. 네, 지금 8,100원짜리 잡혔습니다, 지금. 수고하세요, 네. 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용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종욱 씨가 그 배달 일을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누가 배달 기사분이 오셔서 띵동 눌렀는데 전종욱 씨를 마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신청하지 않아도. 생계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무슨 팬 미팅, 맞습니다. 팬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오. 일인데요. 아무래도 인기 가수고 그리고 데뷔까지 하는 거 가수로 데뷔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아니 돈도 어느 정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활동 기간 2년 동안 딱 한 번 정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정산받은 돈도 1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또 지금은 많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작년부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놓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 배달일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뭘 정산받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전종혁 씨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TV에도 자주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전종혁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은요. 한 번 출연료를 한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네. 신인은 그 정도 받겠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대 의상 준비하고 식대, 차량, 메이크업까지 하면은 그거 쓰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전종혁 씨가 2년 동안 정산받는 게 100만 원이다. 이게 열심히 활동을 해도 자기를 알리는 과정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전종혁 씨가 원래는 프로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7살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는 국가대표로 빠지지 않고 발탁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졌고 네.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을 받았죠. 근데 무릎 부상으로 불의의 은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트로트 오디션이었는데 아하. 동아줄을 잡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물론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딱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만큼은 아직도 어색하다고 해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입니다. 에? 이상하죠? 누구보다도 엄마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왜 어색할까요? 전종혁 씨가 20살이 훨씬 넘어서 27, 8살이 돼서야 그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 왜 어떤 사연이 숨어있기 때문인지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법적으로 헤어지셨는데 선택권이 없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갔었던
없었어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좀 서운하고 서러웠죠. 엄청 서러웠죠. 이것도 처음 보겠네, 실제로 앞에서. 캠핑을 별로 갈 일이 없지. 근데 오늘 너무 좋다. 내가 편지를 써왔어, 아, 엄마한테. 아 진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우리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슬펐지.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해서 미안하다 말 아니야. 다음 생에도 꼭 내 엄마가 돼줘. 아니야. 다음번 삶은 내가 엄마 남편이 돼서 내가 남편이 돼서 힘들고 상처받지 않게 사랑할게 평생.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위로하고 지금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힘들었겠죠. 제가 볼 때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올 때마다 어릴 때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버리고 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성인이 돼서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두 분이 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물어보지만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누가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 이런 것만 봤어요, 예전에는 이혼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또 혼자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이제 엄마 성인이 돼서 자기도 힘든 삶을 살면서 엄마의 삶을 돌아보니 네. 너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엄마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엄마가 고생했던 거 다시는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이제 남편이 되지 다시 또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얘기했다가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의 역전 고난을 내가 이제는 보상해주고 싶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종익 씨의 저 마음은 엄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어렸을 때는 미움이었고 분노라고 했다면 성장해서 엄마의 삶을 이제 알게 되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그 미안함,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도 미안함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결국 저 편지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어머니 드리는 편지에서 저도 딱 떠오른 게 아까 그 생활인의 모습, 배달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배달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내가 생활인으로서 물론 불타는 트롯맨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허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사람 참 열심히 사네 그러네요. 하는 진심이 느껴지게 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